딴 따라단 따라단 쿵짝짝 쿵짝짝. 정면 그리고 측면 양이 어느 정도 찼다라고 하면은 이 45도 되는 부분들 흑양을 채워줄 것인데, 측면과 정면은 각각 그 시점에서 붙여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45도 같은 경우는 보통 좌우 양을 비슷하게 채우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좌우 외곽선보다는 일단은 정면에서 혹은 뒷면에서 바라보면서 양손의 힘을 같이 주고, 그리고 비슷한 양으로 흙을 붙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점이 완벽한 위치를 바라본 상태에서 좌우에 비슷한 양의 흙으로, 비슷한 양의 힘으로 방금 전에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은, 제가 뒷면에서 뒤쪽, 머리 뒤쪽에 양을 붙여 들어가다 보니까 희한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쪽의 양은 조금 더 적은데 양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측면에 잠깐 가서 이쪽 양을 한번 깎아내줬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노끈이 보여주는 게 부정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반 과정에 흙량을 붙여 들어갈 때 어깨부목 위쪽에도 흙을 붙여줘야겠지만은 이쪽 부분에 처음에 어깨부목을 붙이기 위해 묶어뒀던 노끈이나 중간 노끈들이 보이지 않게 얇은 흙을 만들어서
얇은 흙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한번 착 붙여주면은 노끈 혹은 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생기는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나눌 수 있겠죠. 그다음 가슴판도 처음에 측면에서 양을 붙여주고 정면에서 양을 붙여주고 이 사이 부분에 양을 얼추 얹어 놓긴 했지만은 이 사이 45도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의로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양이 적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양을 채워 넣어주겠습니다. 가슴판에 흙을 붙일 때는 주의할 점이 가장 잘 무너지는 부분이니까 양을 붙여 들어갈 때 반대편 손을 이 가슴판 반대편에 위치하고 나머지 한 손은 흙을 붙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힘을 줬을 때 가슴판 덩어리 자체가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붙어있던 양을 잘 유지해주면서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해주면서 조금씩 비어있는 양을 채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슴판은 잘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흙이 두껍게 발리지 않고 대략 손바닥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손바닥에 한 2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 두께가 그 정도 두께만 붙여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두께는 다 올라왔는데 이 가슴판 두께가 앞뒤 두께가 손바닥 2배보다 더 두껍다 라고 해서 막 이걸 잡아가지고 막 휘청휘청 움직여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슴판에 크랙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양은 최대한 잘 유지시켜주고 그 위에 흙을 한 번씩 발라주면서 비어있는 양을 채워 넣어줍니다. 반대편 가슴판 양도 똑같이 이렇게 45도 양을 채워 넣어줄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에서 얻어지는 정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의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곽선, 볼륨감, 모양새, 혹은 색감, 아니면 음영,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최대한 다른 정보들은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의 크기, 이 부분의 크기, 이 모양새의 크기라기보다는 이 전체 덩어리의 크기, 혹은 이 전체 덩어리를 따로 떼가지고 저울에 달아 놓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더 무거울까, 어느 쪽 양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어디가 더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양이나 색감이나 외곽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순수하게 양쪽 그 덩어리의 크기를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과정 중에 만들다 보니까 여기 모양새가 더 마음에 안 들어 생각하면서 작게 그 부분의 모양새에 신경 쓰다 보면은 평소 연습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 그 다른 과정, 혹은
다른 부분에 신경 쓰다 보면은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고 좀 부분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붙여 들어갈 때는 겉표면에 정리된 정도, 깔끔하냐 깔끔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붙이고 있는 양이 내가 원하는 외곽선에 가깝게 잘 쌓아져 올라가 있느냐, 그리고 정면에서 45도 양을 채워줄 때 혹은 뒷면에서 45도 양을 채워줄 때는 내가 붙여 들어간 양들의 크기가 적당히 좌우에 잘 붙어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만을 좀 인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10명 정도 있는 공간 안에서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10명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 10명의 이야기를 최대한 다 들어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사람 그 2명을 빼고 나머지 8명, 1부터 8번까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1번의 이야기, 2번의 이야기, 3번의 이야기, 4번의 이야기 다 훑어가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자세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대상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면은 나머지 8명의 이야기는 살짝 음소거가 되듯이 약하게 들리겠죠. 마찬가지로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은 정보를 다 인지하고 그 정보를 순간순간 여기저기 다른 요소들이 휘둘려가면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내가 인지하려고 한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다른 과정보다 흙양을 적당히 잘 붙여 들어갔는가에 집중해서 흙양을 붙여 들어간다고 하면은 수월하게 사람의 크기에 가까운 흙양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양은 얼추 제가 원하는 크기 그리고 원하는 외곽선에 가깝게 흙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이쪽 부분에 얼굴 모양새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뒤쪽 양이 약간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 목량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사실 시험 시간에 완성을 한다 라고 하면은 뒤쪽은 머리카락이 덮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굳이 떼지 않고 조금 더 여기 머리카락 얇게 붙여가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완성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붙여 들어가게 목표니까 한번 이 부분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량을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외곽선이 되게 천천히 한번 싹 깎아내주고 그 남은 양은 아까 목이 얇다고 생각했으니까 목 부분에 넘겨서 조금 더 목 깊어주면 좋겠네요.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 번 더 설명을 이어서 붙이면은 손바닥으로 이 외곽선을 만들어 줄 때 주술을 노련하게 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바닥과 이 흙 사이에 생기는 외곽선에 집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정보를 인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손바닥이 흐르는 동안에 여기 흙이 좀 더럽게 붙여졌잖아, 흙이 아직 덜 붙어졌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학생들은 외곽선을 만져주고 나서 바로 이렇게 흙 표면 상태에 대한 정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 든 학생들은 흙을 깔끔하게 붙여 들어가기도 하고 흙을 붙이고 나서 바로 정리해주는 그런 습관이 든 학생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왕이면 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처럼 손바닥으로 외곽선을 만들어줄 때는 안쪽의 모양새는 최대한 신경 안 써주려고 하고 외부에
생기는 외곽선의 모양새에 집중해주는 게 조소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쪽 외곽선도 좀 더 신경을 써주고, 그다음 45도 향이 조금 더 찰 수 있게. 이쪽 측면에서도 마음에 드는 외곽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쪽 어깨양도 한 번 더 채워 넣어줄게요. 자, 그다음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갈 건데, 표면 상태에서 필요 없는 이런 흙 붙임 자국들을 더 이어 붙여주면서 흙들을 더 단단하게 따로따로 있던 흙들을 더 접합점을 많게 해가지고 더 잘 이어주는 효과도 있고, 필요 없는 정보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양 이외의 다른 정보들을 지워줌으로써 조금 더 이 형태를 단순하게 보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크게 빈 부분들은 흙을 조금씩 채워 넣어주시고, 이 손바닥 상태가 어느 정도 깔끔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표면 상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과정에 한번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손을 한번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손도 한번 털어주고 한번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면서 대상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바라본다. 내가 만들고 있던 대상은 내가 여태까지 애정을 주고 만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사물일 뿐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한 과정마다 조금씩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손을 한번 정리했고, 흙으로 한번 손을 이렇게 쓱 지나가게 해줌으로써 또 이제 손에 달라붙어 있던 마른 흙들을 흙에 가져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필요 없는 정보들을 지워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형태들을 이렇게 뭉개주겠습니다. 이때 손바닥, 꿀선 부분, 손날 부분 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바닥으로 흙을 훑으면은 시각적인 정보 외에 촉감,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촉감으로 인해서 이쪽 흙의 양과 이쪽 흙의 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도 양손으로 해주면서 비교를 해주면서 흙을 정리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눈으로 지금 이 부분의 깊이감과 이 부분의 깊이감을 예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아까 느꼈던 촉감으로 이쪽 양이 모자르다, 이쪽 양이 많다, 이런 정보를 인지하면서 조금씩 양을 추가해주면서 양쪽 양을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전에는 이제 정면, 측면, 반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지금은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굴에 관련된 외곽선을 만지고 있다, 얼굴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을 만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시점도 역시나
얼굴 윗부분을 만질 때는 조금 더 위에서 바라봐주고, 얼굴 중간부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점도 얼굴 중간 부분에 가서 이제 위치해주고, 얼굴 아래쪽 부분을 만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아래쪽 부분에 가서 위치해주고, 목 부분을 만지고 있다 그러면 또 목의 높이에 가서 바라봐주고, 어깨다 그러면 어깨 위치에 가서 바라봐주고,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조수를 잘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바라볼 거야. 나는 잘하니까. 이런 자세는 별로 입시생에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의 시범을 보면은 되게 쉽게 잘 만드는 선생님일수록 이 시점들을 잘 맞춰가면서 다리를 벌리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혹은 무릎까지 끌어가면서 시점을 바꿔가면서 대상을 바라보죠. 마찬가지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편한 자세, 더 편한 태도가 아니라 조금 더 부지런한 자세, 부지런한 태도가 조금 더 좋은 실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의 외곽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왼쪽보다 오른쪽 양이 적으니까 오른쪽 양을 살짝 추가해주고, 다음 손바닥으로 필요 없는 정보들 지워주면서 양손을 이용해서 다음 체크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또 필요 없는 정보들 지워주고, 필요 없는 형태들 지워주고. 좋아요. 그 다음 어깨 외곽선도 점검해주고 중간에 필요 없는 형태들도 지워주겠습니다. 어깨 외곽선은 어깨의 시작점에서 어깨 끝까지 갈 때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선보다는 살짝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서 어깨 외곽선을 잡아줍니다. 아까 설명했지만은 흙을 만지고 있는 반대편 손을 위해서 어깨가 휘청거리지 않게 잘 잡아줘야겠죠? 또 적당한 두께로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뒷면도 아까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손바닥으로 그 퉁퉁 치는 거를 적당한 힘으로 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되게 센 힘으로 팍팍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퉁퉁 치는 거는 흙이 굉장히 될 때, 굉장히 딱딱할 때, 아니면은 급하게 어떤 부분만 진행하려고 뭐 여기다 내가 눈을 만들 것이다 했을 때 그냥 흙만 얹겠다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은,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세게 치는 것보다는 표면에 형태만 뭉개질 정도로만 톡톡톡 쳐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량도 왼쪽 양이 좀 적어 보이니까 왼쪽 양을 좀 더 채워놓겠습니다. 손날로 필요 없는 모양새들 없애주고, 양도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반 과정에 큰 흙을 이용해서 흙을 붙여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과정 이후에는 구조, 각 부분의 구조 설명을 하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구조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외곽선을 처음서부터 적당한 얼굴의 크기, 목의 두께, 어깨의 위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적당한 크기의 얼굴, 목의 두께, 어깨의 위치를 잡아낼 수 있는 경우는 조소를 많이 해본 사람 혹은 사람의 외곽선에 대해서 드로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조금 더 이런 초반 과정에 흙을 붙여 들어 나갈 때 이런 외곽선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 초반 과정에서 얼마만큼 흙을 붙여 들어갈지, 얼마만큼 외곽선을 만들어 나갈지 감이 안 온다 하는 학생들은 실제 사람 혹은 사람 사진의 외곽선을 많이 단순하게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유리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모델이나 주제가 없이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조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 혹은 초반 과정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모델링 시험이라고 하면은 모델의 외곽선을 단순하게 기억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 주제 조상의 경우 주제에 맞는 동태를 기억하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시간엔 시간적 제약이 생겨나니 이 과정이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한 뒤 시간을 줄여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모델링의 경우 시험 시간 땐 모델을 관찰하고 그 형태를 지향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주제 조상의 경우도 주제에 맞는 동태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능숙해지면 구멍 묶는 시간과 중간 묶기까지 포함해서 20분 전후로 진행이 되고,
안면부 구조 과정까지 30분 전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겠죠. 작품을 딱 한 번만 만들고 입시가 끝난다면은 좋은 습관을 안 들여도 무관하겠지만은 하나의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매번 이 초반 과정을 한 번씩 거쳐야 되니까 좋은 습관을 몸에 들여놓으면 이 초반 과정은 아주 재밌고 다음 과정도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